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졸업을 겨우 한 해 앞두고 학교를 옮기기도 애매한 데다 버스 정류장 17개 정도의 거리라면 13살 나이에 버스 등하교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 하는 부모님의 결정으로 전 중학생이 되기 전 1년간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홀로 버스를 타본 경험이 거의 없던 터라 처음 몇 달은 버스를 놓칠까 조마조마한 마음만 가득한 채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종종걸음이 바빴습니다. 버스 타고 내리기가 좀 익숙해질 만큼의 시간이 흐르자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15분 정도의 도보길에 있던 길가 상점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가벼운 스낵이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조그만 슈퍼마켓과 밀크쉐이크 기계를 가지고 있던 베이커리가 기억나고요. 토요일 반나절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배고파하며 집을 향해 걷던 제 발걸음을 쭈뼛쭈뼛 붙잡던 맛난 손칼국수 집도 있었죠. 또 오양족발이란 이름을 달고 있어서인지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오묘한 한약재 향을 풍기던 족발집도 있었네요. 제가 그 길가 상점들 중 가장 설레며 용기를 내 들어선 공간은 바로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유리 출입문에 달린 종소리를 차라랑 울리며 들어서면 빽빽하게 책이 꽂힌 책장들이 사방벽에 가득하던 그 동네 서점한 풍경은 3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부터 꼬박꼬박 받게 된 용돈으로 꽤나 두둑한 지갑도 있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책 저 책 읽어보고 집에 데려갈 한 권의 소중한 나만의 책을 고르느라 책장 여기저기 위 아래 옆을 부지런히 누비던 13살의 제가 거기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캘거리 레드 FM 토요일 라디오 방송 소리책갈피의 레슬리입니다.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 오늘 여러분과 1시간 동안 나누려는 책 이야기는 책이 있는 그곳, 서점이 주무대가 되는 소설과 함께합니다. 제목에서부터 서점이란 단어를 품고 있는 이 소설책 타이틀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까요? 황보름 작가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서점에 책만 있진 않겠죠? 만인에게 열린 공간인 이 장소엔 그 공간 어딘가 책을 펼치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테고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 또한 펼쳐지겠죠. 책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은 않을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오늘 방송 첫 곡 듣고 더 나눠보겠습니다. 동네 책방에 대한 3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더니 제 안에 뭔가 레트로한 감성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고르게 된 곡입니다. 아이유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중에서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
안녕하십니까. 디스타임 발행인 조광수입니다. 어제의 뉴스와 정보를 오늘 받아보는 신문, 독자분들께서 한 주간을 기다리며 찾는 신문 디스타임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바일 신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사회와 한인사회의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으며 한인동포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히 다루어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광고 문의 403-804-0961, 403-804-0961입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서점을 찾은 손님을 향해 밝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상냥한 책방 주인을 떠올리셨나요? 그런 기대를 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휴남동 가정집 골목 아담한 책방이 오픈을 했고 그간 서점이 없었던 동네 사람들은 내심 반가운 마음으로 책방을 찾지만 책방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방금까지도 울다 급히 눈물을 훔친 듯한 모습을 한 데다 먹먹한 우울감이 가득 차 보입니다. 더구나 막 오픈한 서점인지라 단골 유치를 위해 눈썹 휘날리게 부지런을 떨어도 모자랄 판에 그녀는 대려 손님보다 더 손님 같은 느낌으로 책방 안에서 책만 주구장창 읽고 있습니다. 오롯이 책을 맹렬히 읽을 공간이 필요해 나만의 서점을 시작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녀는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휴남동 서점의 주인 영주입니다. 그렇다고 이 우울한 분위기를 뿜는 책방 주인처럼 이 책 내용 또한 칙칙한 건 아니라고 우선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곧 이 책방엔 각자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품은 평범한 듯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5명의 인물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서사가 잔잔히 펼쳐집니다. 그들이 이 서점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사이 어떻게 각자의 고민을 하나둘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고 위안을 찾아가는지를 섬세한 심리 묘사와 진솔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소설을 쓴 황보름 작가는 책의 첫 표지 작가 소개란 아래 이 짧은 말을 남겨두었는데요. 이 소설엔 제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해요. 책, 동네 서점, 책에서 읽은 좋은 문구, 생각, 성찰, 배려와 친절,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성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 책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를 읽고 나면 서점을 자주 찾지 않는 분 역시 우리 동네에도 이런 책방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나도 그 서점에 가서 바리스타가 뽑아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방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책 한 권을 읽다가 잠시 멍을 때리고 싶다. 그리고 마치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내 옆 테이블에 앉은 책방 손님과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도란도란 나누고 싶다라고요. 좀 더 자세한 책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온 후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차가운 밤 너를 처음 본 그날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지. 귓가에 울리던 마지막 너의 인사에 따뜻한 목소리 잔잔히 맴도네. 바람이 불던 날 걸었던 그 거리에서 따뜻한 기억이 남아. 너에게 부족한 나란 걸 알고 있기에 초라한 눈물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더 지난 뒤에도 기억한다면 그대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그날들로. 헤이즈의 마지막 너의 인사 듣고 오셨고요. 오늘 레슬리의 소리책 갈피에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이 책을 쓴 황보름 작가는 작가로선 다소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격심한 번아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나이 30에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30살이 될 동안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작가는 그닥 행복하지 않았나 봅니다. 황보름 작가는 지난 30년간 세상이 바람직하다 말하는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겠다고 결심했다 합니다. 내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충분히 고민하겠다. 그 새로운 항로를 선택한 후엔 그에 맞는 능력을 키워낼 시간 또한 자신에게 넉넉히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앞으로 10년이라고 정했다네요. 그 10년을 통해 얻어진 능력으로 내 남은 생을 살겠다 이렇게요. 인생 2막, 새로운 선택과 과정의 10년이라.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막연해서 짧다면 짧을 수도 있을 시간 같은데요. 그녀가 선택한 인생 2막은 작가로서의 삶이었답니다. 그간 제대로 된 글 한번 진지하게 써본 적 없던 그녀는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책 읽기를 계속했고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매일 꾸준히 써나가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참 황보름 작가의 그 무모할 만치 대단한 용기에 감탄이 나옵니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선택을 했고 선택에 따른 과정을 꾸준히 체험했으며 결국 작가가 된 겁니다. 이 황보름 작가가 쓴 장편소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2021년 10월에 전자책으로 먼저 발행이 되었고요. 인기가 너무 많아 종이책으로도 읽고 소장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22년 올해 1월 종이책으로 발간되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작가가 책 읽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에 관련된 그녀의 이력을 미리 알고 있다면 소설 속 주요 여러 등장인물들 속에 황보름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소설 속 휴남동 서점을 오픈한 영주 역시 모범생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모범생의 전형이었죠.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회사 내에서도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번아웃이 옵니다. 출근길 이유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정신이 아득하니 멍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경험하자 영주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도 하게 됩니다. 나름 성공적이던 삶에서 갑작스럽게 휘몰아친 번아웃을 마주하고 우울감에 가득 차버린 영주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곰곰이 떠올려 보니 학창시절 책을 읽던 자신이
매우 행복했었음을 깨닫습니다. 작은 서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도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소설 속 영주는 지하철역을 내려 꽤 오래 걸어 들어가는 휴남동 동네 가정집들 사이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담한 독립책방 휴남동 서점의 주인이 됩니다. 물론 서점을 짠 하고 오픈했다고 해서 갑작스레 영주의 번아웃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방 주인이라기보단 마치 손님처럼 매일 자신의 서점 구석에 앉아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책이 전해주는 감정에 고스란히 빠져 끊임없이 울고 또 웁니다. 어라, 동네에 느낌 좋아 보이는 서점이 생겼다고 반가운 마음에 책방 안에 들어선 동네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듯 울고 있는 서점 주인 영주를 보고 그 서점 출입이 편치만은 않았겠죠. 몇 달을 그렇게 서점의 주인임을 망각한 채 책만 읽던 영주는 마르지 않을 것만 같던 눈물 가득했던 마음속 공허가 차츰 포근하게 차오름을 느낍니다. 자신만의 책방에서 휴식과 위로와 채워짐을 경험한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여긴 나만의 책방은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책방을 연 건 아닌데. 자, 주인장 마음이 채워지고 각성한 이 서점에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장 스스로 치유를 경험한 이 서점에 찾아올 손님의 마음 또한 채워질 차례 아닐까요? 소설 속 또 다른 5 인물들이 휴남동 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위안을 얻어가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 서 있는
고려 플라자는 성실,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한인 동포 사회에 20년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고려 플라자는 고객들을 위한 넓은 무료 주차장과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아리랑 슈퍼, 한국관 레스토랑, 갤럭시 노래방, 정한의원, 올리브치킨, 떡사랑, 한국 베이커리, 진아 헤어살롱, 안경점, 윤음악 학원이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캘거리 동포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대 문의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표이사 민병기 403-239-515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점 안에서 맥없이 울며 책만 읽던 서점 주인 영주가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그제서야 서점은 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죠. 절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던 책장을 채우고 책에 대한 감상을 정성스레 적은 쪽지를 책사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 쪽지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며 서점의 홍보도 시도합니다. 그러자 휴남동 서점에 점차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바빠진 서점 주인 영주는 자신 대신 서점 내 커피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릴 바리스타도 채용하죠.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 민주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계속되는 구직 활동에서 매번 실패하고 포기할 심정이 될 무렵 휴남동 서점에 알바 바리스타를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우연히 보고 찾아오죠. 처음엔 동네 서점치곤 아르바이트 시급을 유달리 많이 주는 서점 주인 영주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의 일철학에 감사를 느끼고 충실하게 바리스타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한 옆집 누나 같은 영주와 좋은 유대감을 키워가는 동시에 민주는 매번 취업에 실패하며 잃어버렸던 일상에 대한 열의와 바리스타라는 일에 점차 매료됩니다. 책 속 민준이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담겨 있는 책 일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과 커피 내리는 일은 비슷한 점이 꽤 있는 것 같았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다는 점이 그렇고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그렇고 점점 더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점이 그렇고 독서의 질과 커피의 질을 좌우하는 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 그렇다. 결국 독서가와 바리스타는 독서하는 그 자체, 커피 내리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듯했다. 민주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무섭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미준 리 Real Estate. 작은 것이 아름답다. 부동산 투자는 큰 회사만이 해야 하나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고 싶은 부동산을 내가 원하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과 함께 고민하여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미진 부동산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께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드립니다. 수년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최선의 가치를 두는 이미진 부동산.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403-990-8110. 존박의 노래 내 생각 듣고 오셨고요. 오늘 레슬리의 소리책 할피에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민주는 휴남동 서점에서 바리스타로서의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지만 명문대를 졸업한 외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모님에겐 바리스타 알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이죠. 우연히 시작하게 된 바리스타 생활이 마음의 위안과 묘한 기품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지금껏 쌓아온 스펙도 있고 부모의 큰 기대감을 알기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으로 진로를 바꾸려는 시도는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취준생이라는 단어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쉽지 않은 무거운 타이틀이기만 합니다. 취업에 대한 민준의 고민은 한국의 20대 초년생이라면 대부분 겪고 있는, 그래서 그 힘겨움은 책을 읽는 독자 그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이기에 힘내야지, 될 때까지 해봐야지, 언젠간 될 거야 하는 그저 그런 뻔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하는 건 다소 무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취준생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20대의 고민을 대표하는 듯한 민준의 말이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이 글이 너무나 생생히 와닿았기에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첫 단추를 잘 꿰면 두 번째 단추부터는 자동적으로 착착 잘 꿰며 살게 될 거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대학에 붙었을 때 내심 안도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 꿰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죽어라 단추를 만들면서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엔 단추를 꿰 구멍이 없다는 거. 생각해봐. 옷이 있는데 한쪽엔 고급 단추들이 자르륵 달려있어. 그런데 반대편엔 단추 구멍이 없는 거야. 왜냐고? 아무도 구멍을 뚫어주지 않았거든. 그러니 내 옷을 봐. 볼썽사납게 첫 단추만 깨어 있는 거지. 아, 취업을 위해 스펙이란 여러 단추를 힘겹게 노력해서 달아두었는데 막상 그 단추를 깨어 넣을 회사라는 단추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사회로 첫 발을 내딛고자 애쓰고 있는 취준생들의 퍽퍽한 현실이 묻어납니다. 자, 소설 속 민주는 휴남동 서점에서 동네 누나처럼 편안한 영주와 서점 단골 손님들과의 배려 넘치고 진솔한 대화, 점차 깊어가는 유대감 속에서 스스로 제 삶의 진로를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수연의 나의 봄은.
조금 늦은 저녁에 나를 앞서 걷는 사람들 행복할까? 느린 걸음 때문에 내게 늦는 걸까? 안 오려는 걸까? 눈 감아보면 들리는 말 샘내듯 갖고 싶던 다른 내일 또 하루만 미뤄놓은 약속 긴 밤은 나무라듯 잠을 청해 소란스런 사람도 무덤덤한 잦은 이별도 알게 될까? 나의 꿈이 게을러 겨우 한 편자랑 갖고 싶단 욕심 저 쏟아지는 햇살 위로 눈부신 나의 꿈도 피어나게 또 미루다 지쳐버린 날들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하게 캘거리 주간 한국은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들에게 헌신하는 신문입니다. 주간 한국은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디어 단체입니다. 주간 한국은 신문사의 제일 가치인 공익성 추구와 실현을 목표로 하며 사실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주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업체 광고, 지역단체 행사 등을 전하고 있으며 광고 문의 403-681-6825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캘거리 레드 FM 레슬리의 소리책 칼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남동 서점에는 매일 몇 시간이고 묵묵히 앉아 명상을 하고 있는 특이한 손님이 있습니다. 책방에 와서 책을 고르거나 읽고 사가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앉아 매일 명상을 하는 여자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미안한지 3시간마다 커피를 주문하죠.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명상을 접고 코바늘 뜨개질만 줄창합니다. 정서라는 이름의 그녀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 계약직으로 퇴사한 비정규직 직장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정규사원이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서는 여지껏 사회가 자신을 예의 있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 어딘가에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일도 사람도 다 싫어져 화가 잔뜩 난 자신을 어떻게든 다스려보고자 서점에 와서 명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서점에서 영주와 민준, 다른 책방 손님들과 대화를 트고 조금씩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이곳에서만큼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가슴속 차디찬 응어리가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하에 묘하게 겉돌 수밖에 없었을 그 씁쓸한 감정. 소속된 단체에 완전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은 막연하게 떠올려 보아도 마음 한켠이 좀 서늘하고 공허해지네요. 그랬던 그녀가 우연히 찾아갔던 서점에서는 자신이 그 공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다니 책을 읽으며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휴남동 서점이란 작은 공간에는 직장이라는 주제로 고통받았던 세 사람이 있네요. 사회에 발을 들이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초조하고 시작도 되기 전에 진이 빠져버린 취업준비생 민준.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지만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회사에서 이방인으로 겉돌며 자신이 오로지 소모되었다고 느낀 비정규직 정서.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다가 강력한 번아웃으로 하던 일에 대한 열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만 영주. 일과 개인의 삶에서 밸런스를 잃어버린 이 세 사람은 직접적인 위로나 조언을 건네는 것 대신 소리 없이 묵묵히 서점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거나 때론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오가는 배려를 통해 휴식과 위안을 받습니다. 그 쉼과 위로가 그간 지치고 공허해진 마음의 구멍을 메워가고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쌓여가는 이 긍정 에너지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지난날보다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찾는데 값지게 사용되겠죠. 이러니 이런 서점이 내가 사는 동네에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요. 대규모 체인이 장악해버린 요즘 대형 서점 말고 커피향이 나고 사람 내음이 나는 작지만 따스한 동네 서점 풍경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카모마일티 채운 텀블러 하나 손에 쥐고 동네 도서관이라도 찾아가야겠어요.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어제부터 난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얘기할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었다는 걸. 사실 혼자만이 설레었어요. 그대는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Oh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사실 조금은 겁이 나요. 우리 영화에도 엔딩이 있을까요? 그대 내 손을 꼭 잡아줘. 같이 걷는 이 길 덕분에 따뜻해요. 좋은 일만 매일 있을 거예요. 날 보며 웃는 그대 그 예쁜 모습처럼 앞으로는 아직 걱정 안 하기로 해요. 난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늘 그대였죠 부푼 기대로 잠 못 들게 했죠 왠지 우린 느낌 좋아 부드럽게 당장이라도 그대를 껴안고만 싶은데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 난 순간을 믿어요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Do you know Banbury Crossroads School? It's a small private school in the heart of Calgary. For 41 years, Banbury Crossroads School has been meeting individual needs to help students become self-sufficient. That's all possibl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whole child approach. Visit Banbury's website at banburycrossroads.com. That's BANBURY crossroads.com. Banbury is the school you are looking for. Enroll anytime for pre-K to grade 12. 여러분은 캘거리 레드 FM 레슬리의 소리책갈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방송에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커피 로스팅 회사 대표 지미의 이야기, 꿈을 꾸어선 뭐하냐며 삶이 이미 무기력하고 재미없다는 고등학생 민철의 이야기, 그런 아들 민철을 키우며 중년의 삶이 공허해진 민철의 엄마 희주 이야기도 소개됩니다. 말 그대로 일, 부모, 남편, 진로, 자녀 등 다양하지만 현실에 기반을 둔 고민과 걱정거리들입니다. 이런 고민거리는 누구나 살다 겪게 되는 흔한 고민이기에 기승전결 클라이맥스 뚜렷해야 할 긴 호흡의 장편 소설에선 극적 긴장감을 끌어가기엔 다소 평범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된 고민을 한두 번 실제로 겪어봤다면, 아니 지금 현재 그 고민의 한가운데 있다면 이 흔하디 흔한 보통의 고민이 한 개인의 삶에서 그 주체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삶의 에너지를 탈탈 털어가는 고통이라는 거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작가의 진정한 필력이란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인물의 보통 사연을 어떻게 특별하게 소개하고 독자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고 이해시키며 책을 다 읽고 난 후 감동까지 이끌어내는가로 평가되겠죠.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요즘 문학계에선 강렬한 자극보단 잔잔한 위로와 끄덕임의 공감을 끌어내는 글들이 많이 선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속에선 그 어떤 악인도 갈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품을 만한 고민과 아픔, 상처를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서로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않고 빈말을 건네지도 않으며 배려의 거리감 또한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의 넘치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에너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답이 있을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자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치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게 하고 가만히 내 안의 고민이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안겨줍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눈부신
부신 햇살이 저 멀리 사라져 푸르른 하늘 빨갛게 물들여 노을이 질 때쯤 아직도 여전히 그대는 내 맘을 물들여 저 노을처럼 애를 써봐도 잊어보려 해도 우리의 날들이 지워지지 않아 걷다 보면 마주칠 것 같아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하는 나를 그대는 아나요 불러보면 돌아볼 것 같아 하염없이 그대 이름 불러본다 여전히 이 길에 서서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도 몇 차례 번아웃 비슷한 증세를 경험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 역시 나름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집에서는 사랑받는 딸이었고 학교에선 공부 꽤나 하는 착하고 똘똘한 학생이었으며 결혼 생활도 다정하고 성격 둥글둥글한 남편을 만나 무던히 잘 해온 편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나름 좋은 모양새로 저의 10대, 20대, 30대, 40대를 살아왔죠. 요점 정리하듯 이리 짧게 말해보니 정말 어려움이 하나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큰 파도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출렁임에도 배는 충분히 흔들리고 멀미가 난다는 걸요.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런저런 자잘한 비극의 연속임을요.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20년 이상 살다 보니 왠지 이방인 같은 심정으로 늘 불안정한 느낌을 맛봐야 했습니다. 모국가 아닌 영어권에서 살다 보니 내 감정과 의사를 뚜렷하고 개운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데서 늘 갈증과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여러 고민과 이런저런 자잘한 실패와 좌절감을 겪었고 그때마다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막을 타왔죠. 그래서일까요? 어느새 40대 중반, 중년의 시기를 맞으니 크지 않은 타격감에도 문득문득 번아웃이 오더군요. 고민이나 걱정거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맞부딪혀 해결하려는 열의도 점차 줄고 문제가 닥치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기도 하고 그걸 마주하는 게 버거워 일단은 회피하고도 싶고 젊을 땐 나이 50이 가까워지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척척 알게 되리라 여겼건만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사는 건 살아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5월 내내 계속 번아웃 증세를 앓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2주 이상 무지하게 아팠고요. 몸은 점차 회복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끊임없던 계획과 실행에 지쳐있던 탓인지 병세가 호전되어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도 마음은 어째 회복을 못하고 어디인지도 모를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만 같은 상태였습니다. 주부로서 해야 할 집안 살림을 내려놨고 사회인으로 해야 하는 일도 대강대강 해치웠고 북튜버로서 유튜브 활동은 지난 한 달 아예 엄두도 못 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해야 할 숙제를 미루고 있는 학생처럼 마음 한켠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다는 불안감이 짓눌려 왔지만 그 어느 일감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족은 감사하게도 얼이 빠져있는 저를 그저 그대로 지켜봐줬습니다. 무성의한 식단, 인스턴트 음식도 불평 없이 먹어주고 부스스하고 불퉁하게 부어있는 제 얼굴도 스스럼 없이 봐주었고 며칠 감지 않아 떡이 진 제 머리칼을
남편은 다정히 쓰다듬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네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사는 동네에 넉넉히 쉬어갈 휴남동 서점은 없지만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봐주는 가족이 저에겐 휴남동 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소설 속 영주처럼 조금씩 마음에 근력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만큼의 휴식을 취한 모양입니다. 이번 방송을 위해 책을 고르고 다시 한번 읽고 서평을 쓰고 하고픈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대본 글쓰기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제 뇌를 재작동시켰습니다. 지난 몇 주간 머리를 너무 안 쓴 탓인지 이번 스크립트를 쓰며 꽤나 애를 먹었고 이번 방송 녹음이 제대로 될지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건 휴식의 시간을 거치며 일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듯하니 앞으로 또 얼마간은 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란 겁니다. 그리고 이 탄성이 오래 가자며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고요. 오늘 소리책갈피에선 황보름 작가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으로 방송을 채워보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어져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고 느낀다면 또는 고민과 걱정거리로 소가리를 무척이나 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쁜 스케줄로 그 휴식마저 불가능하시다면 이 책을 찾아 하루 단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조금씩 나누어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책으로 꾸준히 사랑받은 만큼 아마 책을 읽는 동안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잔잔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번아웃이나 혹은 그 유사한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면 무심코 건네는 충고나 어떻게든 빨리 추스려 힘내 라는 말 대신 그저 따뜻한 티나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일상적이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간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그 사람 스스로 제 삶의 탄성을 되찾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는 4주 후 좀 더 짱짱한 에너지를 안고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캘거리 레드 FM 레슬리의 소리책갈피였습니다. 멋진 밤, 멋진 하루 되세요.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